페이지 44쪽 수동태입니다. 하루에 한 단어씩 이렇게 그것도 한 1시간 남짓 해가지고 한 단어 끝내는 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특히 이제 여기는 2, 3학년들 라떼 수업을 여러 번 들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이해가 되고 괜찮은데 아직 처음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죠. 그래서 빅데이터 점수 같은 걸 봐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잘하는 친구들은 잘해요. 지금도 보면은 뭐 빅데이터도 90 넘게 나오고 하는 친구들도 있죠. 거의 이제 반복을 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이렇게 이해도가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이렇게 하고 본 수업 때 또 한번 듣고 그 다음에 또 학년이 지나면서 방학 때 겨울방학도 있고 또 듣고 2학년 정도 중반 정도 되면 여러분들도 이제 레벨이 올라가죠. 그때까지 문법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뜬금없이 경기도에서 전화했던 아저씨네 아들도 문법을 반복적으로 공부해야지만이 되는 거라 책 없어 얘가? 자, 오늘은 수동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수동태. 내가 아직 목이 좀 잠겼어. 에어컨을 많이 켜니까 목이 좀 잠기는 것 같아요. 능동태, 수동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법 단어 공부할 때 항상 처음에 하는 거 있죠. 처음에 하는 거, 수동태가 무언가. 저번에 시제가 무엇냐라고 물어봤을 때, 시제는 시간을 구분해주는 동사의 모양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었죠. definition. 수동태 같은 경우에도 수동태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수동태라고 하는 건 모든 문법적인 요소가 그렇듯이 수동태라고 하는 이름 속에가, 정의가 들어있습니다. 받을 수, 동작, 움직일 동이죠. 그때 형태할 때 그 태, 모양 태죠. 즉, 수동태란 무엇인고 하니 주어가 동작을, 받는, 받을 수죠. 그 다음에 문장의 형태. 주어가 동작을 당하는 문장 형태예요. 다시 한번, 수동태란 주어가 동작을 당하는 문장 형태다. 주어가 동작을 행하는 문장 형태는 능동태라고 해요. 하지만 주어가 동작을 당하는 문장 형태는 수동태라고 한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수동태를 되게 많이 쓰게 됩니다. 한글에서는 수동태형 문장을 별로 사용하지 않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영어 번역사 같은 영어를 좋아해서 번역사 시험을 보게 된다면 영어를 한글로 지문을 줘놓고 우리말로 번역하는, 그래서 거기 점수를 매겨서 번역사 시험을 통과 불통과를 하는데, 그때 만약에 그는 그녀에 의해 사랑을 받았다. He is loved by him, by her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는 그녀에 의해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빵점 처리가 돼요. 한국말은 능동태형 문장을 주로 쓰지 수동태형 문장을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자, 성장아 이 문장 읽고 해석해줘. 그렇죠. 그 안에는 그 남자를 진짜로 사랑한다. 이 그 안에는 누굴까? 그렇지. 역시. 그 남자는 누굴까? 이랬어. 야, 그 여자는 미라, 우리 아내인데, 그 남자가 누군지 몰라? 자, 아내가 그를 사랑한다란 말이죠. 아내라고 하는 주어가 사랑한다는 동작을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문장을 우리는 능동태라고 하죠. 그런데, 자, 이 목적어를 주어로 해서 이게 주어, 동사, 이게 목적어잖아요. 근데 그 남자를 하면 그 남자는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주어가 동작을 당하는 문장의 형태죠. 이게 수동태예요. 근데 어떻게 바뀌느냐? 여기 보면 수동태를 만드는 법, 거기다가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나는 이걸 수만법이라고 해서 항상 10분 테스트에 많이 내죠. 수동태를 만드는 법 1번부터 4번까지 적으시오. 이렇게 내는 게 내가 10분 테스트에서 우리가 냈던 항상 간단하게 외워야 되는 표현들이죠. 자, 수동태를 만드는 법 첫 단계, 목적어를 주어로 바꾼다. 즉 여기에 나와 있는 목적어를 주어로 빼죠.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그를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그는이라고 하는 he로 바뀝니다. 목적어가 주격. 중학교 1학년 때 이거 배우죠. he, his, him, his 이런 거 배우잖아요. 목적격이 주격으로 오면서 he로 바뀌는 거죠. 그는. 그 다음에 동사를 피덩싸 플러스 pp로.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부분이 가장 응용이 많이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동사를 피동사 플러스 pp로.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pp is loved예요. 이때 이 비동사는 주어의 수
단수 복수. 그 다음에 원래 있던 문장의 시제가 현재죠. 그러니까 is가 나온 거죠. am, are, is, was, were 이것들 중에 고르게 되는데 수와 시제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비동사를 바꿔야 돼요. 여기 많이 틀리죠. he is, 그 다음에 비동사 pp, love, loved, loved 해서 is loved 하면 거의 완성이 된 거예요. he is loved 하면 그는 사랑을 받는다. 그라고 하는 주어가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당하는 문장 형태 수동태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있으면 나머지 그대로 진짜로는 이제 부사죠. 그 다음에 주어를 밟고 있으면 목적격으로 문장의 맨 뒤 문디 따라해봐. 문디 욕 같죠? 그죠?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맨날 나보고 이런 문딩이 자식 그럴 때 경상도 욕인데요. 문장의 뒤로 이렇게 by his wife, 아내에 의해서 이렇게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he is loved 진짜로 by his wife 이렇게 되면 그는 아내에 의해서 진짜로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문장. 자, 위에 있는 능동태의 문장과 밑에 있는 수동태의 문장은 의미도 똑같고 그 다음에 시제도 같아야 돼요. 여기 시제가 사랑한다 하니까 사랑받는다 둘 다 현재를 쓰고 있지요. 수동태에서 시제는 항상 비동사를 따라가므로 이 비동사에 시제를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비동사를 맞춰주느냐 자 봅시다. 이것도 내가 10분 테스트 되면 항상 외우게 하는 것들이죠. 완료 형태의 수동태의 비동사문은 어떤 모양이냐면 완료형은 내가 완수라고 하거든요. 완료형의 수동태. 원래 문장이 여기는 현재형이지만 완료형일 때는 완수 have been pp 일단 따라해보세요. 완수 have been pp 완수 have been pp 이때 be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항상 be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진수 난 이걸 진수라고 하는데 진수는 진행형의 문장일 때 수동태가 비동사가 어떻게 바뀌냐면 진수 being pp 안 따라하면 뽀뽀할 거야. 진수 being pp 그렇죠. 이때 being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뭐뭐 되어지는 중이다 이렇게 되고요.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를 나는 조수라 그래요. 조수 따라해봐. 조수 조비 pp 조수 조비 pp 그래서 조동사 BPP 이게 바로 요 밑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먼저 시제라고 나오는데 He will write a letter. 그는 편지를 쓸 거야. 이런 문장이죠. 이때 will은 조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이에요. 조수 조비 PP를 쓰면 된다는 것이죠. 그 남자가 편지를 쓰는 행동을 하니까 능동태이죠. 목적어를 주어로 해서 편지가 그에 의해 쓰여질 거다. 목적어를 주어로 a letter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꾸려다 보니 조동사네 조수 조비 pp 조수 조비 pp b는 바뀌어 안 바뀌어 조동사는 will이고 그래서 pp 형태 write, wrote, written, will be written a letter will be written 하면 편지가 쓰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문장이 완성이 되었던 것이었대. 그래서 나머지는 그대로 나머지가 없어. 주어를 by 플러스 목적기로 by 힘에서 a letter will be written by him 하면 편지가 쓰여질 거야 그에 의해서 라고 하는 수동의 문장이 완성이 되었고 우리는 조수 조비 pp의 형태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밑에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있네요. 현재 완료 He has written a letter. 그는 이제 막 편지를 썼다. 또는 편지를 쭉 써왔다. 뭐 현재 완료는 용법이 4가지가 있잖아요. 어제 배웠다시피 완료, 계속, 경험, 결과니까 뭐 여기는 어떻게 해석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막 썼다라고 해석합시다. 완료처럼. 그 남자는 편지를 한 통 썼다. 이 말은 편지가 그 남자에 의해 쓰여졌다. 목적어를 주어로. 이게 주어, 동사, 목적어이므로 목적어를 주어로.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pp로 쓰려다 보니까 현재 완료네. 완료. 완수 have been pp. 이때 be는 밖에 안 바뀌어. pp 형태는 고맙게도 이미 쓰여져 있어. 그 다음에 have를 쓰려다 보니까 a letter. 3인칭 단수네. 그러니까 have가 has로 바뀌어서 a letter has been written. 편지 한 통이 이제 막 쓰여졌어요. 라고 하는 문장이 된 것이죠. 주어를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by him. A letter has been written by him. A letter has been written by him. 편지가 그에 의해 쓰여졌다. 완수 have been pp. 그러니까 원래 능동태에 있던 문장에서 능동태가 조동사가 있는 조비 pp인지 아니면 완료, 완수 have been pp인지를 우리가 눈여겨보고 어떤 것을 써야 될지 조수 조비 pp인지 완수 have been pp인지 여기 나와 있는 진수 비빙 pp인지를 봅시다. He is writing a letter. 그는 편지를 한 통 쓰는 중이야. 이런 말이죠.
민우야, 너는 편지를 써본 적 있냐? 손으로? 올해, 최근에, 올해 1월부터. 그래, 누구한테 썼어? 부모님한테? 자발적으로 아니면 시켜서? 그렇죠. 올해 지금 7월달이죠. 이제 8월달이잖아요. 7개월 동안 자발적으로 편지를 써봤다. 부모가 됐건, 남친이 됐건, 여친이 됐건. 손 들어보세요. 없죠. 특히 손편지. 있어요? 그래? 누구한테? 오, 멋지다. 그래, 요즘에, 뭐 이건 여담이긴 한데요. 요즘에 글 쓰는 사람이 없죠. 페메나 뭐 카톡이나 이런 걸로 대화체하는 문장을 썼지만, 뭐 심지어는 페메나 대화체로도 장문의 편지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 싸워가지고 뭐 화해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설명하는 글로 길게 쓰는 경우가 간혹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처럼, 그러니까 이것도 참 재밌는 거예요. 저번에 사진 말씀드렸잖아요. 사진을 찍기는 훨씬 많이 찍는데 남아있는 사진은 훨씬 더 적어지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 있는 것처럼, 예전에는 쓸 수 있는 수단이 편지밖에 없었잖아요. 종이에다 쓰는. 근데 지금은 뭐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미국에 있는 친구와도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고, 뭐 이렇게 동시에 5명하고도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고,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편지를 쓸 수 있는 상황, 아주 간단한 상황인데 실제로 편지는 쓸 사람은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이게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갈증이 아마 언젠가는 나타날 거예요. 아직은 새로운 기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재밌고 그 새로운 걸 느끼기에 한 5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10년이 넘어가잖아요. 인간은 분명히 감정적인 동물이라서 그런 것에 아날로그적인 감성이라고 하죠. 그런 것에 대한 갈증이 어떤 형태로든지 아마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런 게 또 뭐랄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아이템이 되겠죠. 요즘에 밴드라든지 페이스북을 책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친구도 페이스북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집에다 이렇게 쌓아놓더라고요.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만들어주는 하나의 도구죠. 근데 그게 이제 쌤도 그렇게 해서 몇 권 만들어놨어요. 어찌되었건 he is writing a letter. 그는 지금 편지를 쓰고 있대요. 바람직한 현상이죠. 그는 편지를 쓰고 있다. 지금 쓰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편지가 그 남자에 의해 쓰여지는 중이다 라고 하는 수동태 문장을 만들어야 돼요. 첫 번째, 목적어를 주어로 a letter.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꾸려는데 진행형이네. is writing. 어제 배웠죠? am, is, ing, was, were, ing, will be, ing는 다 진행형인데 진수, 비빙, pp. 이때 빙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고 pp는 그대로 써져 있고 letter니까 이거 현지의 진행이니까 is를 썼죠. 이런 것들을 맞춰줄 수 있어야 돼요. A letter is being written. 지금 쓰여지는 중이에요. by him. 그 남자에 의해서. 그래서 진행의 수동태. 여기 마찬가지로 뭐 was writing이었으면 진수, 비빙, pp인데 빙은 안 바뀌고요. 여기는 was가 되겠죠. 과거 진행이니까. 편지가 그 남자에 의해 쓰여지는 중이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이죠. 어떠한 형태의 능동태 문장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수동태로 동사의 모양을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으시면 된다는 것. 여기만 잘 숙지하고 이해할 수 있다 해도 수동태의 거의 절반이 끝나요. 이게 이제 기본이거든요. 이것을 바탕으로 다양한 변형과 다양한 응용이 있는 게 수동태의 전부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수동태의 이제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전치사를 쓰는, 이건 다 외우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4형식의 수동태, 5형식의 수동태, 4형식과 5형식. 방금 우리가 했던 문장들은 다 3형식이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죠. 1형식과 2형식은 수동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목적어가 없으니까요. 수동태를 만드는 방법 첫 번째, 방금 보세요 페이지. 목적어를 주어로 바꾸는 게 첫 번째 수만법이거든요. 근데 1형식과 2형식은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수동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여기서 좀 더 깊이 생각하면 2형식 동사 있죠. 되다형 동사, 감각동사. 이런 동사는 수동태로 만들 수가 있겠다 없겠다 그러면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2형식 동사들은 다 수동태가 안 돼요. 또 1형식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봅시다. 4형식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궁금하면 뭐 유튜브에 멘토 2형식 쳐가지고 엠그램마 4, 5형식을 찾아보면 그대로 수업한 게 들어있죠. 주어, 동사, IO,
do, 간목, 직목. 목적어가 두 개예요. 뭐뭐에게 뭐뭇을. 수동태가 두 가지. 목적어가 두 가지이므로 수동태가 두 가지가 가능하고요. 목적어가 하나가 남아요. 그럼 봅시다. 유준 gave 현식 a watch. 유준이는 주었습니다. 현식 쌤한테 시계 하나를 주었죠. 뭐뭐에게 뭐뭇을. 그러면 이것은 현식 쌤을 주어로 해서 하나의 수동태로, 시계를 주어로 해서 하나의 수동태로 총 두 개의 수동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현식 쌤을 목적어를 주어로 현식,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pp로, 시제가 과거니까 was given. 현식 선생님은 받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give가 주다면 was given, is given은 받았다, 받는다. 나머지는 그대로 watch, 주어를 밟수 목적으로 by 유준 하면 현식 선생님은 시계를 받았다. 누구에 의해서? 유준이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 밑에 watch를 바꾸면 목적어를 주어로 watch, 동사를 비동사 부르기로 was given, 시계가 주어졌다. 누구에게? 현식쌤에게 할 때 이 to를 잘 봐놓으세요. to, 주어를 밟수 목적으로 by 유준 이렇게 하면 되죠. 시계가 선생님에게 주어졌다. 그런데 이때 여기다 to를 쓸 수도 있고 동사에 따라서는 for를 쓸 수도 있고 of를 쓸 수도 있어요. 이건 문장 형식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자, 사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때 앞에가 give, send, sell, tell, teach, bring, show 이런 동사들은 to를 쓰고요. 파리바게뜨, buy, make, get, do 라고 한 동사들은 for를 쓰게끔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들을 좀 이해해 주세요. 여기는 앞단원, 2단원에서 이 9번을 참조하면 거기서 내가 강의해 놓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로 가서 다시 한번 찾아보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 O형식의 수동태를 봅시다. O형식의 수동태. 지워버려야지. O형식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는 사람, 주어, 동사는 나올 테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O형식에? 그렇죠.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가 나와서 여기에가 마치 주어 동사가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한다. 그래서 they call him, 그들은 불러요. 그 남자를 작은 거인이라고, 여기가 그 남자는 작은 거인이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해석을 한다. 수동태를 만드는 방법 첫 번째는 목적어를 주어로 바꾸는 것이므로 목적어 he를 앞으로 해서 그 남자는, 동사를 비동사 프로표 is called, 불리운다. 나머지는 그대로 great giant, little giant라고 by 플러스 them으로. 근데 by them은 by us, by people, 일반적인 주어라고 하죠. 일반인 주어. 이런 것들은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he's called a little giant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다음에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것도 했던 건데요. allow A to B, want A to B, tell A to B.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를 취하는 일반적인 동사들이에요. ask A to B, tell A to B, force A to B, cause A to B 뭐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는 허락했다. 나에게 밖에 나가도록. 이게 목적어, 여기가 목적격 보호 자리예요. 그런데 자, 목적어를 주어로 나는, 동사를 비동사 앞으로 pp로 was allowed가 됐죠. 나머지는 그대로 to go. 그런데 재밌는 게 이게 was allowed to가 하나의 마치 수거처럼 항상 따라다닌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 문장이 없어도 여기에가 I was allowed going 하면 이 문장 틀렸어 라고 알 수 있어야 돼요. 설령 무슨 말인고 하니 여기가 아무것도 없더라도, 이게 없다고 해도요, 여기가 만약에 going 이렇게 적어져 있다면 쓸 수가 없고 틀린 것이다. I was allowed 하면 동사 나올 때 항상 to를 달고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배웠던 게 계속 반복이 되죠.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의 원형, 사역동사 뒤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의 원형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별표를 쳐두세요. 이건 중학교 2학년과 특히 중학교 3학년 고등학생들 이쪽에서 아주 빈번하게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지각동사나 사역동사의 수동태, 지각동사, 사역동사 이렇게 나오는데 동사의 원형이 나오고 하는데, 수동태,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수동태로 바뀔 때는 목적격 보인 동사의 원형이 뭘로 바뀐다? 투부정사.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없던 to가 생겨요. 자, 보세요. I never saw her laugh. 나는 본 적 없어. 그녀가 웃는 것을. 이게 목적어, 목적격 보인데 이 자리에는 항상 뭐가 온다? 동사의 원형이 오죠. 왜? so, 지각동사.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의 원형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목적어를 주어로 she, 그녀는 was never seen. 갑자기 to가 나왔죠. 그녀는 보여진 적이 없어. 웃는 게. by me. 여기다 by me 적어 놓으세요. 이때는 생략하기가 좀 그런데요. by me. 자,
없던 to가 생겼죠. left가 to left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to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없던 to가 나오는다. I never saw her laugh. 나는 그녀가 웃는 걸 본 적이 없어. She was never seen to laugh. 그녀는 웃는 게 보여진 적이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의 원형도 나오지만 뭐도 나올 수 있다? ing도 나올 수 있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laughing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틀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laughing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뀔까요? 동사의 원형이 to 부정사로 바뀐다고 했는데 그럼 ing 현재 분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그냥 ing만 그대로 쓰면 돼요. 이때는. 오케이? 동사의 원형일 때는 to가 나오는데 ing일 때는 그냥 지각동사의 경우 현재 분사를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사의 원형일 때는 to를 쓰고 그냥 to left 대신에 lapping을 써도 틀렸다고 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they made us 사역동사죠. 사역동사 they made us enter the room. 그들은 시켰어. 우리가 방으로 들어가도록. 이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 동사의 원형이죠. 여기는 ing 쓰면 틀려요. 사역동사니까. 그러면 우리는 시킴을 당했다. We were made to. 또 were made to도 밑줄 그어놓으세요. 마치 수거처럼 쓰이는 부분이에요. 이 to. 지각동사랑 사역동사가 수동태로 바뀌면 동사의 원형 앞에 to가 쓰인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멘토리 보면 let는 원래 수동태를 안 써요. was let이란 말 없고요. let이 원래 허락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허락하다. 이 allowed to를 이렇게 쓰기도 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allow하고 let하고 뜻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let는 수동태가 안 되니까 뜻이 같은 이 동사로 하는데 be allowed to가 된다는 것이죠. 거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쌤한테 수업 받았던 학생들한테는 항상 뭐뭐라고 하더라, 뭐뭐라 하더라 통신, 하더라 수동태죠. 현식 쌤이 미남이라고 하더라 라고 할 때 똑같은 표현으로 나오는 것들이 they say that 주어 동사, it is said that 주어 동사, 주어 비동사 said 투부정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때 공식을 외워 놓으세요. 이 형태를 암기해 놓으면 나중에 써먹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복잡한 구문도 이걸 외워놓고 응용을 하면 써먹기 편하죠. 현식쌤이 잘생겼다라고 하더라. They say that 현식 is handsome. 왜 웃어? It is said that 현식 is handsome. 현식 is said to be handsome. 이런 문장들이 다 같은 거죠. 쌤 그런데 수동태 하다가 갑자기 이게 왜 나오나요? 이 문장도 자세히 보면 뭐가 들어있냐면 수동태가 들어있죠. is said, 비동사 PP, 비동사 플러스 PP 다 수동태가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때 밑에 봅시다. They say that 지연이 is very rich. 지연이가 매우 부자다 라고 하더라. 그들이 말을 하더라. 이런 말이죠. 궁금하다. 여러분들은 부자라면 돈이 얼마 정도 있으면 부자일까요? 얼마 정도? 내가 어렸을 때에는 1억이 있으면 부자였어요. 진짜로 1억이 있으면.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아빠 자동차가 살 때 아빠가 포니라고 하는 자동차를 샀는데 중고로 사셨거든요. 그때 300만원 주고 자동차를 한 대 뽑으셨어요. 300만원. 그때 차에 있는 사람도 별로 없을 텐데 아빠가 포니를 뽑아가지고 타고 다녔죠. 물론 포니는 그때 당시 좀 좋은 차는 아니었고 중고였기 때문에 좀 아빠의 첫 차는 포니였어요. 그리고 집도 2천만원 정도면 충분히 한 채를 사고 남았죠. 2천만원이면 집 한 채. 아주 좋은 집 한 채를 2천만원에 살 수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봉선동에 살고 있는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있는 집은 보통 어떤 아파트에 따라서 달린 건 한데 보통 3억 이상 정도 돼요. 봉선동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격이 좀 비싸요. 3억. 우리 때는 2천만원이었는데 몇 배 올랐어요? 15배가 올랐죠. 우리 때는 1억 있으면 부자였는데 진짜로 1억 있으면 다 할 수 있었어요. 1억 있으면 집 사죠. 8천만원 남네? 차 한 대 뽑을까? 300만원. 7,700만원이 남았어. 이 돈으로 뭘 하지? 차 5대 살까? 3, 55, 1,500만원. 그래도 6,200만원이 남네? 차가 이제 6대에다 집도 있는데 뭐 하죠 이제? 그리고 6천만원이 남았어. 집을 3채를 더 살 수 있네? 별장 하나 살까? 집을 샀어 또. 그럼 4천만원이 남네? 야, 집 2채에다 차가 7대인데 아예 4천만원이 있단 말이야. 부자죠 당연히. 만약에
지금은 얼마 정도 있어야 부자일까요? 50억? 보통 한 2, 30억 정도가 이렇게 자산 가치가 있는 정도, 그리고 직장이 있고, 집이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현금이랑 뭐 다른 동산과 부동산이라고 하죠. 부동산은 땅이나 건물, 동산은 자동차처럼 움직이는 재산, 유동성 자산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합해서 20억에서 30억 정도 이상이 있으면 좀 부자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죠. 나는 부자가 아니네. 나는 부자. 여러분들은 다 부자죠? 응? 다 부자지. 2, 30억 있잖아. 민우야, 친하게 지내자. 나 맛있는 거 좀 사줘. 응? 그 정도 있지 않나? 너 얼굴에는 한 100억 정도 있다고 나오는데. 자, 봅시다. They say that 지연이 is very rich. 자, 원래 이게 그들은 말해요. 지연이가 부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게 목적어죠. 근데 목적어를 주어로 하면 that 지연이 is very rich. 동사를 비동사 프로필 is said. 주어를 by 플러스 them 하니까 by them. 원래는 이런 문장이랍니다. 여기가 만약에 없다고 치면은요. 여기가 만약에 없다라고 치면 지연이 is very rich. 아니다. 왜 됐구나. 대까지는. That 지연 is very rich is said by them. 이게 지연이가 매우 부자라고 하는 사실이 그들에 의해 말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수동태 문장인데 이런 문장은 잘 안 써요. 왜? 주어가 너무 길지요. 주어가 이렇게 문장으로 너무 길게 나오는 문장은 머리가 아주 커버린 사람하고 똑같아요. 머리가 너무 크면 목이 부러지겠죠. 그래서 이 문장을 안 쓰고 대신에 이 자리에다가 무엇을 써주냐면 가주어 it를 써주는 거죠. 그래서 it is said 대시 그리고 문장이 맨 뒤로 오는 거예요. by them은 생략해버리고요. 그러면 it is said 여기가 대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it is said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they say that 문장, it is said that 문장 이렇게 나오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똑같죠? 뭐 이 부분은 똑같이 따라다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아주 쉬워요. 외워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지연이가 부자라고 하는 사실이 말이 되어지고 있다. 즉 지연이가 부자라고 하더라. 이게 이제 주어가 앞으로 나가면 지연, is said to 부정사. 지연이는 말이 되어지더라. 뭐 한다고?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 이 동사의 원형이 나온 거죠. to be가 뭐뭐이다 라는 뜻이죠. 부자이다 라고 말이 되어지더라 라고 되는 것이죠. 물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면 중3 이상 고등학생에서 나오는 건 이거죠. They say that she was very rich. 이때는 아까는 is 두 개의 시제가 일치해요. 근데 여기는 앞에는 현재인데 뒤에는 뭐예요? 과거. 일치해 안 해요? 안 하지요. 그러면 부자였다라고 하더라 할 때는 it is said that까지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세 번째 거에서 to be가 아니고 to have been이 이게 완료 부정사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she said 그녀는 하더라 to have been rich 부자였다라고 하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단순 부정사, 완료 부정사 이건 다음 시간 부정사 할 때 나오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tell이라고 하는 단어 자 뜻은 다 알죠. tell이 뜻이 뭘까요? tell도 못 쓴다 내가 잠깐 딴 생각하니까 tell 말하다죠. 무엇을 말하다. 말하다인데 또 그러네. 말하다. 그러면 이게 수동태로 바꿔서 be told라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될까요? 말이 되어지다? be told. 이거는 듣다로 해석하면 훨씬 편해요. 자 보세요. They told me that 그들은 나에게 that야라고 she was very rich 그녀가 부자였다라고 말해줬어 하면은 목적어를 주어로 I 동사를 비동사 불해로 I was told that 이렇게 되거든요. I was told that she was very rich 그녀가 매우 부자였다고 나는 뭐했다? 들었다로 해석하죠. 근데 이 부분을 해석하려면 학생들이 잘 못해요. 나는 말이 되어졌다? 이게 뭔 말이지? 우리말로 말은 뱉어요. 나는 말이 되어졌다. 하지만 의미가 안 오는 거죠. 그럴 때는 be told는 be told는 듣다라고 외워놓으시면 독해할 때 아주 편하게 써먹을 수 있는 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알아두세요. be told, 듣다. 그거 하나 알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들은 다 끝났어요. 수동태가 사실 수동태가 별로 알아놓으면 쉬운데 모르면 헷갈리죠. 근데 동작 수동, 상태 수동 이런 게 있는데요. 자 보세요. 동작을 강조할 경우에 비동사 대신에 이걸 쓰면 돼요. 원래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잖아요.
근데 비동사 대신에 이런 동사를 쓰면 동작을 나타내는. 그래서 수민 is married 하면은 수민이는 부자와 결혼했다. 지금 결혼해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요. 수민 got married to him. 작년에 결혼했다 라고 하는 건 작년에 결혼 상태가 아니고 동작, 결혼식을 올렸다라고 하는 행동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get tired 이런 거 있죠. I am tired. 나 피곤하단 말이고 I got tired 하면 뭐예요? 나 피곤해졌다. 이런 말이죠. 조금 더 생동감, 움직임, 변화를 나타내주는 동사예요. 그래서 비동사 대신에 get동사나 become 동사나 got 동사나 뭐 이런 거, grow 동사를 쓰면 동작을 강조해주는 수동태가 된다. 그래서 이것들 다 PP도 수동태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동사의 수동태. 자, 자동사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죠. 목적어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는 동사 자동사. 목적어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수동태가 된다 안 된다? 원칙적으로 수동태가 불가능하죠.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 존재하다 자동사, 무엇이 나타나다, 무엇이 사라지다 이 자동사들은 다 수동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수동태 불가동사 10분 테스트 같으면 이거 맨날 시험에 내요. become이 되다가 아니고 어울리다. become이 원래 되다로 쓰일 때는 이 형식 동사기 때문에 원래 수동태가 안 되고요. become이 어울리다 또는 resemble 여기 이렇게 나왔군요. resemble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이 단어도 수동태가 안 돼요. 하지만 ref s는 수동태가 되죠. 전치사하고 자동사가 합하면 이게 타동사구라고 했어요. 타동사니까 목적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이거는. 대신에 중요한 건 ref at이 절대 떨어지진 않고 by는 따로 또 써줘야 되는 것이죠. 이때 시험에서는 종종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렇게 뭐 이런 문장 말고 이런 문장이 없어요. 아예 그냥 그래 놓고 이렇게 해놓고 he was left at his friend 이게 문장 맞냐 틀리냐 물어보는 거예요. 틀린 줄 알아야 돼요. 또는 at을 이렇게 빼놓고 he was left by 하면 비동사부로 pp도 있고 by도 있네. 틀린 데가 없네. 이렇게 넘어가요. 하지만 그는 친구들에 의해서 비웃음을 당했다 할 때 비웃다가 누구누구를 비웃다가 ref at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죠. 즉 ref at이라고 하는 수거를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정주어의 수동태. 부정주어라고 하는 것은 nobody와 같은 것들인데요. Nobody solved the problem. 나오죠. 어느 누구도 그 문제를 풀 수 없었다. 그러면 원래 하면 목적어를 주어로 동사를 비동사 앞으로 pp로 주어를 발수 목적 by nobody에서 the problem was solved. 그 문제는 풀렸다. nobody에 의해서. nobody는 뭐예요? 아무도 못 풀었단 말이죠. 이런 문제 쓴다 안 쓴다? 안 써요. 영어에서는 안정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앞에 문장은 그 문제가 풀렸다라고 말을 해놓고 by nobody 하면 안 풀렸다가 돼버리죠. 말장난 같아요. 영어에서는 이걸 용납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용납해요. 우리나라는 주어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동사가 제일 뒤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코미디의 활용을 많이 하죠. 나는 너를 정말로 겁나게 허벌나게 하면서 막 몸으로는 막 애정의 표시를 하다가 마지막에 겁나게 허벌나게 싫어 이렇게 해버리면 코미디가 되죠. 영어에서는 그게 안 돼요. 영어에서는 나는 싫어 해놓고 겁나게 허벌나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 영어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한 게 이거는 여러분들 오디세우스 알아요? 오디세이? 오디세이의 키클롭이라고 하나요? 키클롭이라고 하나요? 외눈박이 괴물 나오고 막 그런 거 혹시 이야기 아나요? 원서로 읽어보면 오디세우스가 항해를 하다가 뭐 여러 가지 겪죠. 거기 외눈박이 거인이 사는 집에 갇히죠. 자기 선원들하고. 그래가지고 그 외눈박이를 결국에 눈을 불에 달군 책꽂쟁이로 찔러서 죽이고 탈출을 하게 성공을 하는데 그 과정을 영어로 읽잖아요. 그러면 키클롭스라고 하는 괴물은 혼자 다 집이 따로따로 혼자 사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괴물들이거든요. 눈이 하나고. 근데 이제 오디세우스가 눈을 찔러가지고 안 보여 괴물이. 그러니까 괴물이 어떻게 하냐면 나가는 입구를 돌로 막아버려요. 집 안에.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오디세우스가 다른 그 선원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맞다.
문을 닫고 눈을 나중에 찌르는구나. 눈을 찌르면 괴물이 막 소리를 지르겠죠. 고통 속에서 막 소리 지르니까 문 밖에 자기 형제들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 도와줄까? 무슨 일 있어? 누가 너를 괴롭혀? 하니까 너 괴롭히는 놈들 이름을 말해봐 이렇게 해요. 근데 그때 nobody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자기 눈을 이렇게 찔렀을 때 오디세우스 찌르고 이 괴물이 너는 도대체 너의 이름이 뭐냐? 넌 뭐하는 놈이야? 하니까 my name is nobody 이렇게 하거든요. 내 이름은 nobody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이름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누가 널 괴롭혔어 하니까 nobody란 놈이야 nobody 하니까 다른 괴물들이 듣고는 아무도 안 괴롭혔구나 하고 돌아가 버리죠. 그게 이제 말 장난이기도 하고 신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노바디를 해석할 때. 근데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 오디세우스 그 키클롭스 편을 해석을 해놓은 책이 굉장히 많아요. 수십 종에 있는데 그 부분을 읽어보면 이 부분을 해석을 잘했는가 안 했는가를 알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이 얼렁뚱땅 돼 있어요. 보면 너의 이름은 누구냐?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키클롭스가 누가 너를 괴롭혀? 아무도 안 괴롭혔어 이렇게 얘기를 나와요. 그러면 읽다가 한글로 읽으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읽었던 책 중에 아주 교수님인데 굉장히 재밌게 번역을 한 교수님은 너의 이름은 뭐하냐? 그러니까 내 이름은 딱 해도 이렇게 나와. 아무도 안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아무도 안. 현식리 한 것처럼 아무도 안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가 너를 괴롭혔어? 누가 그랬어? 그러니까 아무도 안 그랬어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되게 이렇게 재치있게 번역을 아주 잘하신 교수님인 것 같아서 내가 번역 얘기할 때 그 얘기를 꼭 해요. 다시 돌아와서 어찌됐건 이 노바디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 영어판에서도 상당히 재치있게 사용될 정도로. 하지만 영어에서는 by nobody란 말을 쓰지 않아요. 왜? 동사를 부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nobody를 not anybody를 나눈 다음에 두 개로 미리 비동사 다음에 집어넣어 놓는 거죠. 그래서 the problem was not solved. 문제가 안 풀렸어.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무도 안 이런 영어는 없어요. 사실은. 집에 그리스 로마 신화 오디세우스 편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 부분이 잘 해석이 돼 있는 건 좋은 책, 좋은 교수가 번역한 거고 안 그러고 얼렁뚱땅한 것은 그냥 대충 번역한 거죠. 수동태 뒤에 전치사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이거는 by 이외의 전치사를 쓰는 경우 이건 이제 외워야 돼요. 수동태가 관용적인 표현 있죠? 이것들은 다 암기예요, 여러분. 굉장히 많죠. 그죠? 굉장히 많은데 중학교 과정에서 알아놔야 될 것들 내가 몇 개 알려드릴게요. 중학생들, 여러분들 중학생이죠? 이건 알아야 돼요. 이것과 이거는 아셔야 돼요. Be caught in은 많이 나와요. He caught in a shower on the way. on the way는 도중에죠, 도중에. 그는 도중에 샤워 속에 갇혔다. 이때 샤워는 소나기예요. 그래서 그는 오다가 소나기 만났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이거 노란색 쳐주는 건 다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be covered with는 모르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건 고등부 수업할 때 쳐놓은 거라 다 지워버리고 이거 외워야 되고요. 이것들 다 외워야죠. be engaged in도 중3 정도 되면 알아야 돼요. 어디에 종사하다 라는 뜻이 있죠. He's engaged in foreign trade. 그는 해외 무역에 종사하고 있다. He's engaged to my sister. 그는 내 누이에 종사하고 있다. 땡. 그때는 약혼하다는 뜻이에요. 이런 정도는 알아두시고 굉장히 많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be fed with, be filled with 가득 차다. 이건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 be interested in, be involved in 관련되다 일중하다. 그 다음에 be known 여긴 다 알아야 돼요. be known to는 누구누구에게 알려지다. be known for는 뭐뭐로 유명하다. 그래서 이거와 똑같은 게 be famous for 있죠. 이때 이 for를 우리는 명성의 for 이렇게 가르치기도 해요.
광주는 무등산 수박으로 유명하다. 광주 is known for 무등산 수박 이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만약에 광주 is known to 무등산 수박 하면 광주가 무등산 수박에게 알려져 있다로 해석이 되는 거죠. by 판단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locate, situated, 비동사 어디 위치하다. The church is located. 왜 locate가 사전을 찾아보시면 타동사로 나와요. 그래서 무엇을 놓아두다, 무엇을 위치하게 하다, locate, situate예요. 그런데 교회가 놓아두는 게 아니고 교회는 놓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수동태를 쓰는 거죠. be married. 여러분들 marry라고 하는 동사 하면 뭐가 생각나요? 결혼. 이 동사의 성격 뭐였죠? 뭐 할 때 나왔죠? 이 동사가?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있죠? 첫사랑은 닮은 여자가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길래 안으로 들어가서 결혼에 대해서 토론했다 할 때 전치사를 절대 쓰면 안 되는 동사라고 했어요. He married her 이렇게 전치사를 안 써요. 그런데 이게 수동태로 바뀌면 to를 쓰죠. 그래서 이게 또 중3 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참고로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메리는 이거죠? 아주 달라요. 아시죠? 메리 하면은 이건 즐거운 이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회전목마가 영어로 뭐게? merry go round죠. merry go round. 즐겁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장치예요. 결혼하면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be opposed 이거 했죠. 아버지도 반대하고 오빠도 반대하고 be object to ing, opposed to ing. 그 pleased 다 외워야 되고요.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be surprised 이건 알아야 됩니다. 놀라다라고 하는 표현. 그 다음에 실증나다. be tired of, get tired of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 놓으시고 알아두시면 좋죠. 수동태는 쌈박하게 끝났죠? 쌈박하게 끝났고 수동태에 관련되어진 문제를 몇 문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